안녕하세요. 네, 국토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860건 추가 확정됐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낙찰받았던 우리 이제 회원들이 이제 한 6분이 이제 낙찰 받으려고 시도했던 건이 수원에 있는 권성구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그 건에도 이제 그 전세 사기 그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한 특별법이죠. 그 특별법 때문에 이제 피해자로 이 확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확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입찰 전에 그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인지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청한 물건인지 LH에서 어떤 액션이 있는 물건인지를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입찰을 안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그 내가 들어가 가지고 떨어질 폭 잡고 그래서 들어가보는 것도 경험을 쌓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건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물건이 예를 들면 10채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는 어떤 이유로든, 우선 매수권이 행사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피한다, 1번. 또는, 일부러 가서 경험해본다, 2번. 또는, 그 중에서 전세 사기 피해의 대상이 안 되는 경매 물건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응찰해 본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아니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물건이 860건이 또 추가 확정됐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행정관청에 내가 피해자입니다. 구제해 주세요라고 제시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다 밀겠죠. 그랬을 때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확정이 좀 되고 확인서가 발급이 됐을 때 비로소 행정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피해봤어가 아니고 그 피해를 입증하고 행정관청에서 확인서를 써주고 그 확인서를 법원 같은 데다 들이밀면서 또는 LH한테 건네주고 LH가 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860건이 추가 확정됐다고 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860건이 추가 확정되는데 5월 전체 회의를 통해서 1900건을 심의했나봐요. 그러니까 1900건 정도가 이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건데 그 중에서 860건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뭐 신규 759건이고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게 101건이다. 이거 말은 뭐냐면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다른 분들이 제가 이래 피해자입니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좀 받아주는 거가 은근히 100건씩이나 된 거 보면은 너그럽게 많이 받아준 거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19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800건 정도가 된 거니까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피해자로 확정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부결이 600건, 적용제 200건, 뭐 이런 것들 나름 이제 그 거르는 거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누적건은 한 3만 건 되는 것 같아요. 3만 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제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구제 방법은 경매하고 공매를 유예하거나 기타 등등은 3만 건 정도, 3만 2천 건 된다. 그러니까 유예를 해달라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네가 사달라. 매입을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LH가 피해를 직접 구제해주고 우선 매수권을 대리로 양수받아서 법원에서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하는 사건들, 요런 게 이제 또 한 4천 건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능 결정이 4천 건인데 600건만 완료한 거 보면 앞으로도 할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위반 건축물 28호도 매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전세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위반 건축물 정도 되거나 막 하면은 원래 이제 주택임대차가 잘 안 들어오거나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LH에서는 빚을 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고 공매를 잘 모르는 LH 직원들이 그냥 공시가격만 보고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여러분들 빌라나 이런 거 보면은 주거용 말고 사무용 공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2층에. 그죠? 근린 상가처럼. 근데 그런 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LH가 돈을 대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증기관이 도시보증공사가 보증도 서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같은 행정부에도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야. 구청에서 가면 단속 대상이고 원상 회복 대상이죠. 사무실을 임대용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원상 회복 대상인데 LH나 도시보증공사 차원에서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생뚱한 곳에다가 돈 대줘가지고 실제로 같은 20평짜리에 빌라면 이게 주거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용은 합법이고 당연히 여기에다도 LH가 대출도 해줘도 되는데 또는 사무용인데는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무용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집주인하고 맺을 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일반 건축물이 28채나 있는데 해준 거 보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자기가 국가기관에서 위반이라고 정한됐다가 돈을 대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사례. 이거는 정말로 행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금융, 주거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예산 어마무지하게 쓴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국가 입장,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되는 사건들이죠. 여기 보면 서비스가 지원을 32,000건을 공경매, 대행 서비스, 대환대출, 임대주택 지원, 임시거처 제공, 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 주택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고박이 뭐 150%, 126% 이렇게 곱해가지고 일정 수준으로 국가가 이 그 전세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이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는 서울은 8,000건, 경기 6,000건 어마무지하죠. 지자체로는 보면 대전도 은근하게 많아요. 3,500건. 인천, 부산 다 광역시는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경기권이 6,700건 정도니까 서울을 육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기사의 핵심은 860건을 추가 확정됐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 1900건 중에서 나머지가 860건이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은 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전세 사기 사건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